버닝닷컴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그 2019년도 분쟁 조정 사건 처리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공개한 2019년도 분쟁 조정 사건 처리를 통해서 2019년까지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종결 유형에 따라서 처리를 했던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통계 수치를 보면은 어떠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분쟁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보보호와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이런 통계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일일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의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들의 침해 사고가 생기는지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 19년까지 1, 2, 3, 4, 5, 6, 7, 8, 9, 한 9년 정도 되네요. 9년 정도의 연도별, 종결, 유형별 처리 건수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352건, 그리고 2011년도에는 126건,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2014년도가 395건이 제일 많네요. 2014년도 왜 많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2014년도가 바로 카드 3사 유출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2014년도 1월달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주체의 어떤 인식 제고라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침해 신고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혹은 정보 주체 또 이용자끼리의 어떤 그 원만한 어떤 그 조정이 안 돼서 분쟁 조정 사건, 분쟁 조정까지, 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온 그런 사건을 카운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숫자가 조금 좀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 또 한 290건 정도, 2018년도에 한 275건 정도, 2019년도에 35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뭐 여기 참고 자료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그 건수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2019년도 거의 한 400건 정도 되니까 2014년도 카드 3사 유출됐던 그 시기만큼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예,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런 수치를 보고 뭐 이게 맞든 아니든 뭐 옳든 그르든 이것을 유추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쪽 부분들을 해석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는 정보 주체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 개인정보 침해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젠 신고해야지 이렇게 되는 그 어떤 의식 자체가 많이 인식 제고가 됐다, 개선이 됐다. 뭐 앞으로도 좀 충분히 더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봐지고요. 두 번째는 법률이 그만큼 강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뭐 기존에 뭐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런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GDPR 혹은 미국에서 하는 CCPA 같은 그 HIPAA 뭐 이런 그 외국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 관련돼 있는 법률들이 더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은 굉장히 강력한데 뭐 처벌 규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완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형사처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보다는 이제 민사로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높게 해서 잘못 이걸 뭐 침해 사고 생겼거나 유출되게 되면 뭐 집단 소송이라든 이런 부분 들어가서 굉장히 잘못해버리면 기업 같은 경우는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잘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분석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숫자만 보고 바로 통찰력 있게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훈련하고 통계치를 보고 이렇게 좀 유추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요. 유형별 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유형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통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요거는 개인정보법 제15조가 될 것이고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라 1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집한 목적의 이용도는 제3자 제공 제17조 18조가 될 것이고요. 보유기간 경과나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요거 21조 개인정보 파기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 뭐 요 부분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그러면은 법률로서는 개인정보법 29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특례 규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있고요.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유출, 훼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측면으로 봐진다면 여기 이제 좀 망법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출, 훼손 이런 부분들이고요.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처리 요구, 불응 이렇게 해서 열람, 정정, 삭제 정부 주체 권리 보장이 35조에서부터 되게 36조, 37조까지 되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침해, 개인정보 침해, 그 다음에 침해 사실 확인 곤란 이렇게 해서 침해 유형을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년부터 18년까지 카운트가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91건 19년도가 제일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건 목적의 이용 내지 제3자 제공 요것도 79건 좀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기 10건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17건 누출 훼손 22건, 열람 정정 처리 정지 30건, 기타 40건, 41건, 그래서 352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높은 것이 일단 동의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이게 중요하죠. 동의는 지금 현재 정말 많이 이제 학습이 됐거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이런 분쟁이 있나 봐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일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수집 목적을 했는데 어떤 목적을 밝히고 했는데 그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좀 제일 우리가 개인정보 처리자라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미비 이런 부분이 2014년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 이 정도가 좀 눈에 보이네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건의 신청 대상 기관별로 건수를 좀 카운트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카운팅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카운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부처는 9건, 10건, 4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8건, 4건, 11건.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이런 곳이 좀 의외로 좀 적네요. 공공 쪽에.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이거는 분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이 분쟁 조정 위원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뭐 이렇게 예방을 했다든지 뭐 처리를 했다든지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켰다든지 이러면 분쟁까지 안 오겠죠. 그러니까는 이 분쟁 조정 사건까지 분쟁 조정 위원회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사이에서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예. 자기가 각자 주장하는 바가 안 맞아서 이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넘어온 사건이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이런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12건, 10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조, 판매, 운송 쪽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조업자가 전자제품, 생활용품,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점, 운송, 택배업자. 지금 19년도에 좀 두드러진 것이 부동산 아파트 쪽이 좀 보이네요. 그죠? 부동산 아파트, 그 다음에 대형마트,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쪽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웨딩 전문업체, 결혼중개원 업체, 의료기관. 보건의료 쪽도 좀 제법 되네요. 그죠? 17건, 8건, 13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제가 이걸 한번 좀 합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보는 바람에 합산까지는 제가 못했는데요. 사교육 쪽에서도 좀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도 제법 많네요. 그죠?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중개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가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기본적인 대리점이라든지 뭐 해당 그 본사라든지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탁 판매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검증돼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 위수탁 관계에 돼 있을 때 수탁 쪽에서 좀 많이 그런 유효한 사항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9건, 20건, 29건. 2019년도는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좀 높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IPTV 제공자, 방송 언론 사업자,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정보통신 사업자, 기타 정보통신 사업자가 좀 이렇게 좀 보이고요. 여기도 수치가 좀 되네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 쪽에서 은행 쪽에 금융회사 쪽도 좀 있고요. 보험회사가 또 높네요. 보험회사 그죠? 17년도 20건, 25건, 34건. 보험회사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각 개인이 이제 하는 그 설계사 같은 경우에 설계사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이래서 분쟁까지 이루어지는 보험 업종 이쪽에 좀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 기타 대부업체, 여기 또 높네요. 그죠? 대부업체 대출받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뭐 이런 그 스팸 전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걸죠. 그 다음에 기타 식당, 판매점, 그 다음에 소상공인 뭐 이런 쪽에도 좀 높은 업종의 분쟁 조정 그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연도별 신청 대상 기관별 처리 건수, 이거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있었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개보법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민간에서 제조업자, 자동차, 전자, 생활용품 쪽에서 2016년도에 14건, 2015년도에 14건 좀 눈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개인정보 처리자, 미용, 식당, 판매점 이런 쪽에서 여기도 조금
이런 부분이 보이겠네요. 이건 기존에 아마 망법에서 사업자로 돼 있던 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개보법 쪽으로 이게 그 준용사업자라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67조 2항에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준용사업자가 사라지고 삭제되고 여기에 있는 민간과 공공이 수범 범위에 포섭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좀 처리 건수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이 좀 되네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돼 있는 온라인 쇼핑 관련돼 있는 홈쇼핑 사업자. 근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는 뭐 이제 데이터 3법 통과된 이후에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조항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삭제되고 변경되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뭐 이렇게 해서 처리 건수가 좀 많아져 보이네요. 그리고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의료기관, 신용정보 제공자 쪽에서 카드사인데 274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아마 2014년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카드 3사 유출 사건 때문에 이런 분쟁 조정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19년도 분쟁 조정 사건 처리 통계를 보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기본적인 제3자 제공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아직도 동의 없이 수집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인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동의 철회 요구, 이 부분을 잘 수렴하지 않는 것 같아요. 30건 정도.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